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D가 상수가 아니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 CXT를 구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NI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온도 있으면은 NI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I를 먼저 찾습니다. N 혹은 P를 NI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I가 더 크다 그러면은 NI가 더 크다고 하면 그냥 이 DI 제로 플러스 이 인트린직일 때의 이펙티브 이 디퓨지비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 보면 이 값들은 다 그 테이블로 계산이 된 값들이고요. 그래서 얘는 C 함수가 아니므로 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ni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n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식을 써야겠죠. 자, 이 식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얘를 그냥 합칠 수가 없어요. 얘를 합칠 수가 없고 이렇게 따로 D가 왜냐면은 이 D가 N과 P에 대한 함수이니까 이 C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자, 그러면은 이 NP를 CDCA로부터 찾거나 구할 수가 있겠죠. CDCA라 하면 농도인데 도너 농도, 억셉터 농도잖아요. 즉 NP를 찾고 그래 NP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아까 주어진다 그랬죠? 이거를 각각 쓰면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 이제 주어지는 값이므로 이 온도에서 주어지는 값이므로 이 DI 마이너스 DI 플러스는 다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얘를 계산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도미넌트한 값이 있다. 얘가 뭐 월등히 크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없애줘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진 이 얘를 가지고 바탕으로 적절한 공식이나 이 공식입니다. 이게 그 공식인 거고 이 차트를 사용해서 이 XJ를 구하라 이 말인데 이 차트를 사용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도미넌트한 값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D 이펙티브가 얘 도미넌트예요. 이게 도미넌트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n에는 비례하죠. n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럼 n에 비례하면 이러한 꼴로 나올 것이고 D가 그때의 얘를 구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그 우리가 구했던 X랑 이 C에 대한 그래프인 거죠. 왜냐면은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여기가 이 n에 대한 값이기 때문이죠. 맞나요? 자, 다시 보면 di0 이렇게 구해지는데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구해야 된다. 근데
NP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CXT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결국에 이 X에 대한 텀을 구하는 거고 이 T는 주어졌을 때 그래서 NP를 찾아요. NP를 찾는 게 NP는 뭐냐면 농도잖아요. 농도. P의 농도겠죠. P의 농도고 그러면은 그거는 처음에 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NP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NP를 구하는 거는 이 서페이스에서의 P겠죠. 서페이스에서의 N이나 P겠죠. 그쵸? 그치만 여기서는 이게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디퓨지비티가. 그쵸? N에 따라서 아닌가? 처음에 N이 정해지면 이 식을 보면 D는 D 서페이스 N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D가 이게 D 서페이스에다가 N을 곱한 거다. 이 N은 농도 얘 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D가 NI분의 DI 마이너스 D 서페이스 NI분의 DI 마이너스가 D 서페이스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D는 D 서페이스 그러니까 얘는 D가 D 서페이스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D는 변하는 값이잖아요. 어쨌든 그쵸? 얘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N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경향성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펙티브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얘는 다 주어지는 값이라 했고 얘도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이 n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n이 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n이 변하나요?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n은 그냥 n인가요? n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p 플러스가 정해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큼의 농도가 들어갈지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냥? 그걸로 끝이고 나머지는 이 어떤 메커니즘에 주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D가 이 제곱분의 1에 세제곱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 D는 D 서페이스일 때 D는 D 서페이스일 때랑 D가 똑같으면 디퓨지비티가 D 서페이스일 때랑 똑같으면
이런 식이 되고, D서페이스에다가 n을 곱한 거면 자, 일단 넘어가 볼까요? 너무 어렵네요, 이거. 아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또 너무 어려운 구석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주어진 온도에서 ni를 찾았어요. 여기서 ni랑 비교를 해서 n 혹은 p가 여기서 뭐죠? n 혹은 p가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넣으려고 하는 농도잖아요. 넣으려고 하는 농도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얘로 구한다. 이거는 V0에 의한 그리고 V-에 의한 각 메커니즘에 의한 디퓨지비티다. 이때는 쓴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한 디퓨지비티가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각각에 대한 디퓨지비티가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D가 농도의 함수가 된다.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N에 따라서 달라진다. D가 계속 달라진다. D가 변수인 거죠. 그러면 D가 변수인 거니까 구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한다.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D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D가 달라지죠. D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그럼 D가 FC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그러면 결국에 FN이라고 해봅시다. FN이고 얘가 AN 뭐 여기 경우에서 이거 두 개는 구해지는 거니까 AN이라고 해볼게요. D가 AN일 때 D가 AN일 때를 생각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AN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N surface는 N surface는 여기서 N도 변수죠. 어쨌든 N도 변수예요. N surface분의 N 이 1.0이다. 그러니까 이 점은 N은 N surface인 지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죠. N surface가 이 정도였는데 N이 점점 줄어든다. 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고 그러면 농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럼 그에 따라서 D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D도 이거를 여기서 보면 N이 N surface일 때 N이 N surface일 때가 이때죠. 이 지점에서 보면 그러면 D는 D surface, N surface 이네요.
그럼 그때가 촉이 그거죠. D 서페이스에서 N 서페이스를 곱했을 때가 처음 촉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볼게요. 어렵네요. 너무. N 서페이스 분의 N이 1일 때 그러면은 그때 D는 D 서페이스 N 서페이스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D가 D 서페이스 N 서페이스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D가 이 N이 변한다. N이 떨어진다.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런 D는 Fn 의 식을 가지고 얘를 계산을 했어. 얘를 계산을 했더니 y는 x 4d surface t에 여기 2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 surface t에 관한 식이죠. 그러니까 cxt인데 여기서 cxt가 아니고 사실은 n surface 분의 n이 x 4d surface t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n은 n surface 루트 4d surface t 곱하기 x인 거잖아요. 그쵸? 얘를 통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그때마다 달라. 왜냐면 이 d surface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d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어렵네 이거는.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냥이고 제곱 비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이 선을 그어서 여기 정션 뎁스를 구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 식이 좀 상당히 어렵긴 하네요. D 서페이스랑 n을 곱한다. D가 D 서페이스랑 n을 곱했을 때, 그 다음에 D는 D 서페이스에다가 n 제곱을 곱한 형태일 때, 결국에 D는 D 서페이스, 그러니까 D가 결국 변한다는 거고 n도 변한다는 건데, n이 변할 때, 그러니까 n이 떨어질 때 D도 변한다. D가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이런 식으로 변하면 이런 그래프고, 이런 세제곱 형태로 변하면 이런 그래프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때의 이제 여기 도페 농도, 우리가 이거에 대응하는 왜냐면은 우리가 n 서페이스는 알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n 서페이스 분의 n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n이 C 웨이퍼일 때니까 여기다가 C 웨이퍼를 집어넣어서 그게 이거 값이랑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그때의 정션이 XJ다. 결국에 이게 그 프로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X고 얘가 C예요. C. 그쵸? 그리고 이 각각 그래프들은 뭐가 도미넌트한지, 각각 D가 뭐에 도미넌트한지에 대한 값이에요. 그때마다의 프로파일이고, 그러면은 뭐가 도미넌트한지 찾아서 이게 도미넌트하다 그러면 이때 정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C 웨이퍼 여기를 집어넣어서 그 값을 짜서 하면 그게 정션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이거는 이제 정리하려고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디퓨전은 프리데포지션이랑 드라이브인이 있어요. 프리데포지션의 CXT식은 이렇게 생겼고, 프리데포지션의 XJ는 깊지 않다. 아주 얇다. 그냥 우리가 도스를 넣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산을 시킬 건데, 드라이브인을 시킬 건데, 그래서 도스 이만큼이고, 드라이브인의 CXT는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Q가 이거죠. 이걸 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 아까처럼 XJ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에서 할 수 없다. 왜냐면 D는 FC이므로 D가 이 농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즉 넣어주려는 농도가 크면 클수록 디퓨지비티가, 그러니까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디퓨지비티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못 구합니다. 그래서 P나 B 같은 경우 인터스티셜 C 디퓨전을 하고 그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CV는 C0에 exponential -KT분의 ES 에서,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점프 뛰는 거. 점프 뛰는 걸 말하고, CV가 크면 D도 크다. CV가 크면 D도 크게 됩니다. 얘는 왜냐면 이 ES에 대한 값에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D는 FC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트린직 물질의 이 D 이펙티브를 알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메커니즘에 의한 확산 계수를 합하게 되는데, 얘는 각 찰지의 베이컨실 확률, 거기에 점프할 확률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인트린직일 때다. 도핑하는 SI는 일정할 것이므로 얘도 정해진 값이 되겠다. 오케이, 정해진 값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도핑을 할 건데, 익스트린직에서 점프할 확률은 같고, 이 V 여기 이것만 달라집니다. 이게 뭐죠? 생성될, 그러니까 V가 있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V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들어가면
많이 생기니까. 맞나요? 이 레티스 분의 그 V-가 있을 확률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럼 도핑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 그럼 얘를 고려할 때 x에 어떻게 구할까? ni를 먼저 구한다. pn과 비교해서 ni가 크면 얘를 이용하고 얘를 풀고 아니라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푼다. 그때 얘를 구할 때 얘는 di 값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미넌트한 텀만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그럼 그때마다의 프로파일을 그린다. 그래서 n surface 분의 n 이거는 곧 cd 분의 c라고 해놨는데 농도 그쵸? cd분의 c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얘는 처음 넣어준 값이고 그 다음에 얘는 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각각 뭐가 도미넌트 했는지에 따라 그래프를 보고 이 정션을 결정하든가 아니면은 이 dsurface만 가지고 정션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로 구한다. dsurface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dsurface만 가지고 dsurface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dsurface는 dsurface의 surface에서의 d는 n surface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dsurface는 fn surface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값으로만 n surface에서의 값으로만 구할 수 있다. 정션 도스를 결정할 수 있다. 얘는 유일한가요? 그러면 d surface는 이 메커니즘이 정해지면 유일한가요? 유일하겠죠. 왜냐면 이때랑 어쨌든 정션 값은 같을 테니까 이 각각의 d surface 그러니까 n surface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션을 구할 수 있다. 여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이 그래프까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확실히 그냥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인터시셜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뭐가 도미넌트의 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 도핑을 가지고서 도핑에 비례해서 이 디퓨지비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이 그래프의 이 플랫에다가 여기를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 n surface에서의 공식을 대입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the behavior of arsenic in silicon 보면은 아세닉은 변형 일으키지 않고 고농도로 도핑될 수 있다. 실리콘에서 D가 낮아서 쉘러 정션 만드는데 적합하다. 얘는 V0랑 V-가 고려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 NIE는 뭐냐면 NI인데 이게 헤빌리 도핑 되면은 밴드갭이 네로잉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밴드갭이 변화하면서 따라서 NI 값도 변화하겠죠. 그래서 그때 NI를 NI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론은 low surface concentration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constant diffusivity를 사용한다. 이 보론의 경우에는 constant diffusivity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high concentration이 필요할 때는 VJ랑 V 플러스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아까는 얘랑 얘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진다. 보론 디퓨전은 옥시데이션 도중 SI 셀프 인터스티셜 형성으로 인핸스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 of 포스포러스 보겠습니다.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 임퓨리티를 넣어준 만큼 다 캐리어가 안 되고 클러스터링이 일어난다. Small slope at high concentration. 그러니까 high concentration에서 이 슬롭이 작다. 그러니까 이게 더 higher diffusivity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쇄를 할 수가 있다. 스퀘어 텀이 도미넌트하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토탈 P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있고 얘가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도펀트 클러스터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일렉트론이 더 빨라서, 모빌리티가 더 빨라서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토탈 P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됐고, 얘가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가 여기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달라서 이게 클러스터링에 의한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걸 테일 리즌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트랜지션 리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P 플러스 VE-가 페어가 이 디소시에이션 된다. 이 리즌을 그렇게 부릅니다. 디소시에이션, 트랜지션 리즌. 그래서 P 플러스 VE-가 디소시에이션 된다는데, 그러면은 P 플러스 VE-가 P 플러스 V-에다가 E-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거에 의해서 excess vacancy concentration이 여기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 디퓨전이 여기서 더 디퓨지비티가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뉘앙스 같은데, 그럼 이거에 의해서 excess vacancy concentration이 증가한다. 이 클러스터링 효과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는 V-가 도미넌트, T가 크다. 트랜지션 리즌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네요. 트랜지션 리즌에서는 이 V-가 분해가 되면서 이게 CD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달라진다.
셀프 인터스티셜이 주요 확산 기구, V-가 도미넌트. 이 이후에는 그럼 V-가 도미넌트해진다 그 말인가요? 여기서 이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격자의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V-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혹시 제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미터 푹시 이펙트는 뭐냐면 여기 이 바깥쪽이 P-도프 된 베이스고 안쪽이 P-도프 된 이미터면은 이 확산을 할 때 여기 아래서 이미터 아래서 확산이 더 인핸스드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액세스 셀프 인터스티셜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미터 디퓨전 동안 이 필드가 생겨서 정션 뎁스를 깊게 한다. 즉 이게 P-도프트 이미터고 얘가 안쪽, 얘가 바깥쪽이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안쪽에서는 일렉트릭 필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더 이 셀프 인터스티셜 때문에 셀프 인터스티셜이 디퓨지비티 영향을 액세스 셀프 인터스티셜이 디퓨지비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결국에 여기 이 가운데에서 이 P에 의한 액세스 셀프 인터스티셜 때문에 디퓨지비티가 커져서 여기가 더 확산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서 바깥쪽과 안쪽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 이제 마저 옥시데이션을 디퓨전을 끝내고 이온 임플란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진짜 중구난방이라서 진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아쉬운데 저도 이거는 특히 공정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정말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